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폐지의 심층 분석과 관련된 그 세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맥스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호는 2016년에 왜 화장품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던 회사에 주택건설 사업 등을 추가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도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평촌 신도시에 있는 학원가입니다. 그곳에 굉장히 잘 나가던 사설 학원이 있었습니다. 필탑학원입니다. 그 필탑학원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 11월 17일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주식회사 필탑학원으로 학원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8월경에 맥스비엔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화장품 사업 등을 추가해서 학원 사업 이외에 화장품 사업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경에 다시 법인의 이름을 맥스비엔에서 맥스플러스 주식회사로 바꾸고 2016년 11월경에 그 목적 사업에 주택 건설 등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고 주민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10월 24일 날 안양시에 주민 제한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용도 폐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8일에 안양시장 최대호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지금 그곳에 49층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안양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축 허가는 경기도에 의해서 2번 거부가 되고 소문에 의하면 이번 7월이나 8월경에 세 번째 경기도 인준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필탑학원이 해조건설로 이름을 바꿔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 주민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를 신청하자 안양시장인 최대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2021년 5월 28일 날 용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조건설의 원뿌리인 필탑학원의 운영자가 현재 최대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문을,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안양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시장 자신을 위한 사업인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건설의 원뿌리인 필탑학원에서부터 해조건설까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안양시장은 이 회사를 해조건설에 주식과 채권 재물을 모두 팔아서 넘겼기 때문에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서류들을 언론에 제시해서 본인하고 해조건설에 사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이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필탑학원은 교육,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해서 2007년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필탑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인 사업자는 2009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최대호 필탑학원 원장은 안양시장에 당선됩니다. 2010년도 6월달 선거에서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달 지방선거에 낙선을 하게 되죠.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회사도 주식회사 필탑학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호 시장이 2014년 6월달에 낙선하고 주식회사 필탑학원은 2015년 8월달에 맥스 BN 주식회사로 법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사업에 추가해서 화장품 사업 등을 추가하게 됩니다. 화장품 사업, 그리고 의약품 도소매업, 화장품 사업과 의약품 도소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5년이면 이제 시장 재직 시절이 아니죠. 그러다가 2015년 11월경에 또 법인의 명칭을 바꿉니다. 이때는 맥스플러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015년 11월 달에 당연히 그때 대표이사이고 사내이사죠. 그 이전에 맥스BN 주식회사도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최대호가 사내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맥스플러스 주식회사로 2015년 11월 달에 법인 명칭을 바꾸고 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해서 법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에 2016년 11월경에 목적 사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최대호 대표이사는 민간인 신분이었죠. 그때 목적 사업에 뭘 추가하냐면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대지조성업, 건설용역업, 건축물 분양업, 분양알선업 및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렇게 목적 사업에 주택건설 등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2016년 11월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이피륜시장 때도 이때도 2017년 6월 22일 날 이 해조건설이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습니다. LH공사에서 낙찰받게 됩니다.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게 되죠. 근데 이제 낙찰받을 때는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여기 보시다시피 최모 씨죠. 최모 씨가 2017년 2월 8일 날 해조건설로 법인 명칭이 바뀌면서 최모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해서 법인을 경영하는 거로 문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6월 달에 낙찰 받을 때는 법인의 운영자는 최대원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최대원은 2017년 2월 8일 날 사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최모 씨라는 이름으로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2일 날 낙찰을 받고 2017년 6월 23일 날 사내이사를 또 명의를 바꿉니다. 최모 씨가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조모 씨가 사내이사에 취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 거죠.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때 다시 민선 제7기 안양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최대호 대표가 민선 7기, 그렇게 민선 5기 때 하고, 민선 5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죠. 그리고 이제 또 4년을 쉬었다가 2018년 6월 달에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제8기 안양시장에 당선돼서 지금 현재 안양시장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 과정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 필탑학원이 결국은 이제 해조건설로 바뀐 거잖아요. 뿌리가 필탑학원인데 바뀐 거고, 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8월경에 필탑학원에서 맥스비엔으로 이름을 바꿀 때 기존의 학원 사업을 아마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해산을 했는데 다시 2015년 8월 6일 날 해산을 했는데 2015년 5월 22일에 주총 결의에 의해서 필탑학원을 해산을 했는데 2015년 8월 6일 날 주주총회 서명 결의에 의해서 해산을 하지 않고 이 회사가 계속된 거로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과정에 청산인도 이미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2015년 8월 달에 맥스비엔 주식회사를 신설해서 설립한 게 아니라 기존의 필탑학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법인에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을 했다가 법인을 해산하고 없앴다가 다시 그 없앤 법인을 다시 살려서 법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맥스비엔 주식회사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11월경에 2015년 11월경에
맥스플러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그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분은 최대호 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1월경에 그 화장품 회사, 즉 학원과 출판업을 하고 학원과 출판업에 화장품 등을 추가해서 화장품 사업을 하던 그 회사에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조건설로 바뀌기 전에 맥스플러스에서 최대호 대표이사가 목적 사업에 주택건설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서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여건을 목적 사업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17년 2월에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를 최모 씨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에서 해조건설로 법인의 명칭이 바뀌는 날짜가 등기상 2017년 2월 8일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과 채권 채무를 해조건설로 넘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52억 8천만 원의 채권 채무를 6억을 받고 해조건설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주식이 2억이었는데 그것을 얼마에 넘기죠? 20만 주를 1원에 해서 20만 원에 넘기게 되는 거죠. 기존의 주식을 1원씩 계산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주당 1원씩 계산을 해서 20만 주를 20만 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 날짜가 아마 법인 변경이 2017년 2월 8일 날 됐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 20만 주를 20만 원에 넘기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가지고 있던 52억 8천만 원을 6억으로 계산해서 넘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최대호 시장이 후보 시절에 언론에 공개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017년 2월 8일 날 법인도 넘기고 채권 채무도 넘기고 즉 다시 얘기하면 주식도 넘기고 채권 채무도 넘겼는데 그때 대표이사를 최모 씨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모 씨 이름으로 2017년 6월 22일 날 LH공사에서 안양시 버스터미널 부지를 590억짜리를 약 1100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22일 날, 6월 22일 날 받죠. 그리고 6월 23일 날 조모 씨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모 씨가 사임하고 조모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2018년 6월달 선거에 최대호 후보 제8기 안양시장에 당선돼서 2021년 5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외 버스터미널 부지를 용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볼 때 해조건설이
해조건설의 뿌리가 필탑학원이었고, 필탑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현재 안양시장 최대호인데, 과연 이런 상관관계가, 즉 연관관계가 우연일까,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을까, 이러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터미널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꿈마을 현대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프랜카드를 거르는데요. 이거는 곧 제2의 다스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제2의 다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소유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는 확인이 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제3자 이름으로 주식을 해놨다고 하면 그것이 밝히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또 그런지 그러지 않은지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꿈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마 이게 제2의 다스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프랜카드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학원 사업을 하던 회사가 또 거기에 화장품 사업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낙성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사실은 굉장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과연 어떤 그 화장품 회사와 특혜적 계약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낙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 사업을 추가했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성격에도 맞지 않는 주택건설사업, 토목사업 등을 그 회사에 추가해서 해조건설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서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호 대표이사가 다 마련해 놓고 그 회사를 매각을 했다, 이거는 검증이 되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 아니면은 어떤 계획에 의한 행동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한 그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주민 제안으로 49층 오피스텔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그 해조건설의 법인의 뿌리가 필탑학원이었고, 그 필탑학원을 설립한 자가 현재 최대호 안양시장의 일가였다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스플러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대호는 2016년에 왜 학원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목적 사업에 주택 건설과 토목 등을 추가해서 이 회사를 매각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H공사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경쟁 입찰에 붙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